최근에 IMF에서 한국의 세수 부족, 그리고 정부 지출이 크죠. 그래서 세수 부족과 정부 지출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가 왔고, 대안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안보다 먼저 시행해야 할 것들이 있고, IMF야 외부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IMF가 재정 중독인 한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부가세를 올리고 감면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IMF가 세수 확보를 위해 한국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 이유는 선진국 대비 부가세율이 낮고 그래서 부가세 수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부가세를 올릴 상황이에요. 부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직접세는 부자세고 간접세는 서민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게 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내수가 침체가 된 상황이죠. 침체가 된 상황인데 지금 재정 중독이라는 경고장이 왜 나왔을까? 이번에 후보를 보면은 1번이든 2번이든 4번이든 다 지금 돈 쓴다,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수를 확보하라고 부가세를 올리라고 하지만 또 IMF는 외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나라가 부가세율이 세계 대비로 낮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통계적으로는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죠. 내수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올리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뭔가는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감면이라도 줄여라,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또 따박따박 이야기를 해요. IMF가 부가세 이야기한 건 바로바로 보도돼. 저번에 직접세 올리라는 거는 잘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IMF, OECD 이런 데서 우리나라 보유세 이런 거 올리라고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 나오더니 서민증세 하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전해줘요. 근데 왜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돈을 어떤 후보는 푼다고 하죠. 왜 푼다고 그래요? 경제가 작살났으니까. 근데 경제가 작살났는데 적자는 심각하죠. 지금 보면 5년째 적자인데 올해 1분기 보면은 올해 1분기에도 61조 3천억의 적자가 나왔고, 이는 작년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그러면은 작년 정도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 세 번째 정도로 적자가 커질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1차 추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로 추경해봤자 0.01%포인트 올리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세금은 더 안 들어오고 지출은 커지고 세금이 안 들어오면 적자죠. 적자가 나면은 지난 정부야 건전 재정을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전 재정은 아니었죠. 왜냐면은 계속 적자가 났고 공공기관에서 기금을 꺼내다 썼으니까. 그리고 한은에서 마통 개설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이미 저번 정부에서 기금을 거의 다 꺼내다 썼기 때문에 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올해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평균을 넘어선다는 소리다. 아까도 환율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국채 가격 하락. 미 국채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죠. 미 국채 가격이 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채권 공격, 거기에 이제 일본의 동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관세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도 하락, 여기에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기금을 꺼내다 쓸 수도 없어. 그렇다고 돈을 푸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안 좋아서 푸는 거죠. 경제가 안 좋은데 세금을 올린다? 경제는 더 안 돌아가겠죠. 부가세 올리면 경제 돌아가겠어요?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 문제인데 지금. 거기다가 미국은 금리 안 내리고 버티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도 내리고 있죠. 이 상황에서 대량의 추경까지 발행이 된다면 한국 채권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미국 채권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주식 팔고 채권을 옮기다가 채권 팔고 미국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안 옮기고 다시 한국 채권을 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은 파는데,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던 영향이 있죠. 여기에다 이제 플라자 합의 이야기 나오고. 근데 대규모 추경을 하고 금리를 내리고. 근데 미국은 버틴다. 거기다가 미국이 관세 공격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직접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합쳐보면 어때요? 환율이 과연 계속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트럼프는 미쳤으니까 진짜 플라자 합의를 할지도 모른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게 아니라면은 플라자 합의 이야기하면서 그 미국의 달러 가치 떨어질 때 원화 가치를 더 많이 올렸죠. 대만 달러 연동돼가지고. 그거 김치 프리미엄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또 대통령 당선되면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뭐 안정돼서 돈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창기 환율 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첫 번째,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진다. 두 번째, 한국의 대량의 추경이 예상되어 있다. 세 번째, 경제 위기 터지면 돈 싹 빠져나간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경제 위기급이다. 세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죽이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은요. 부가세가 아니라 감세한 것부터 원상 복구해야 된다. 감세 정책을 편 정부는 많이 봤지만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정부는 처음이라며 다음 정부도 최소 2년 정도는 세수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경제 살리는 게 힘들어진다든지 또는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 망하게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난해 78조 원을 넘긴 조세 지출. 요것만 줄여도 증세 효과가 있다.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무대세율, 과세 이연. 이거를 물론 다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해줘야 되겠지만 너무 특히 부자 감세 위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거를 일시적으로 기금을 가져다 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금이 늘어날 수 있을 경우에나 그렇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금을 끌어다 쓰진 않았고 특히 외평기금 많이 꺼내서 쓴 게 환율 문제를 또 야기시킨 게 있었죠. 그리고 소득세율 자체가 국제 기준에 비해 낮은데 맨날 부가세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직접세 올리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죠. 왜? 법인세 올리려는 소리는 절대 안 한다. 경제 망한다고 법인세 올리면. 부가세 올리면 경제 살아나요 그럼?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했냐? 부자 세금은 줄고 서민 세금 부가세는 역대 최대다. 부가세 역대 최대로 걷었는데 부가세는 더 올리자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보니까 서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부가세가 크게 늘었고 법인세는 대폭 감소했다. 이런 거부터 원상복구 해야지. 지금 뭐 경제 살아난다면서요. 소득 많이 올랐다면서요. 근로사업, 이전소득 다 늘었다면서요.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수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지금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비소비 지출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비소비 지출이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쪽에서 나오죠. 부동산을 안 잡고서 경제 살리겠다고 기업 감세만 해주는데 그게 낙수 효과로 내려와요? 낙수 효과는요. 위에 잔이 넘쳐야지 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잔도 다 못 채울 정도로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면은 낙수 효과가 안 나오죠. 낙수 효과가 될 수 없죠. 위에서 다 먹고 땡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나눠 먹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감면, 그 다음에 부동산세 다 감면해주죠. 그래서 부가세 올리면은 자영업자들 특히 부가세 올리면 제일 타격 입는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부가세 올려가지고 가격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찾죠. 가격을 안 올리고 부가세만 더 많이 내게 되면은 가뜩이나 돈 벌기 힘든데 더 힘들어지죠. 부가세 올리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가세가 낮으면은 맞춰야죠. 근데 왜 그걸 자꾸 경제가 안 좋은 지금 맞추라고 하냐. 경제가 좋아지고 내수가 활성화된 다음에나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내수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부가세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선진국 기준으로 맞추라고 하면은 보유세 같은 경우 외국에서는 실거래가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공시 가격에다가 공정가액 비율에다가 이거저거 다 떼면요. 가격이 반토막 나는 가격에도 안 하죠. 그게 현실인 거고. 여기서 간접세를 올리게 되면 특히 부가세 같은 거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들 더 죽어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경제성장률 전망 최악 몇 가지 보셨어요? 0.3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41개 기관에 올해 한 전망치 분포는 높은 데는 2.2까지 나왔지만 낮은 데는 0.3까지도 나왔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낮춘 곳이 여기 같은 경우가 1.6에서 0.8까지 낮췄고 소시, 에테, 제네럴은 1%에서
0.3까지 기대치를 끌어내렸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지난 4개의 분기를 봤을 때 경제 성장이 거의 없었죠. 거의 성장이 제로 수준인데 문제는 올해 2분기가 1분기보다 좋을 일이 있어요? 그럼 올해 3분기, 4분기는 더 좋아질 일이 있나요? 관세 때리겠다가 만 거. 이거는 때리려다 만 거지 때리려다가 약 발라준 건 아니죠. 아직도 그 불안감은 계속 남아있는 거고. 기껏 해야지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 들어오는 거 정도밖에 없죠. 오히려 대출은 하반기에 더 쪼일 거고. 지금 철강 50% 관세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런 거라서요.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가계, 기업, 정부 부채까지 모두 지금 과잉된 상황인데 거기서 내수 침체로 인해서 세수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라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돈을 풀 수도 없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IMF가 세수 확보라는 경고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할까요? 이미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국가부채 때문에 문제 생겨나고 있는데 미국보다 더 경제는 안 좋고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물론 현재 정부 부채는 반토막이지만 비기축통화국이니까 반토막 유지하는 것도 사실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감세하면서 돈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날아간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외에서 0.3%까지 나왔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이미 경제 위기 경고 들어온 겁니다.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어떻게 자산이 오르고 또 어떻게 환율이 계속 떨어질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